안녕하세요. 맥가이버T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좀 많이 쓰는 전동 드릴, 그리고 전기 드릴, 이 두 종류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은 어떤 공구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피스를 이제 체결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잘못 체결하다가는 손을 다쳐요. 그러니까 전동 드릴에 왜 손을 다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손 다칩니다. 심하게 다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을 토대로 다치시는 분들이 안 생기게끔 제가 예방 차원에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전동 드릴이 쓸 수 있는 공구는 사실 종류가 무궁무진해요. 그렇지만 그걸 다 제가 그냥 100% 긁어 모아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현재 사용 중인 거, 거기 범위 내에서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드릴이 그냥 크게 배터리 형식의 전동 드릴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전기로 하는 드릴이 있어요. 220V 전기를 꽂아서 하는 드릴이 있고, 전동 드릴이 있고. 근데 이제 이 전기 드릴은 이제 해모 기능이 있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하게 도는 기능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해모 기능을 놓고 쓸 때는 콘크리트 같은 데 구멍을 뚫을 때, 그럴 때는 콘크리트용 드릴 비드를 끼고 해모 기능에다 놓고 구멍을 뚫으면 콘크리트가 구멍이 뚫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철 길이 갖고 구멍을 이제 금속을 뚫을 때는 해모 기능을 놓고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따다다닥 치면은 날이 망가져요. 충격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드릴 기능으로 버튼을 제껴놓고 쓰시면 돼요. 근데 요 드릴이 굉장히, 사실 이런 드릴로 피스를 박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그거를 일단 좀 이따 이제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무선 전동 드릴을 이제 쓰잖아요. 근데 이 무선 전동 드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크게 나눠 두 가지예요. 해모 형식이 있고, 따다다닥 치는 해모 기능 형식이 있고, 해모 기능이 전혀 없이 그냥 토크 조절, 힘이 어느 정도까지 내가 원하는 거를 다이얼로 이렇게 돌려서 조절했을 수 있는 그런 드릴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머 드릴이에요. 지금 일반적인 드릴은 사실 해머 드릴에 비해서 힘이 좀 약한 편이에요. 힘이 좀 약한 편이라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쓰질 않아요. 저희는 무조건 힘이 세야만이 작업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해머 드릴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드릴에 쓸 수 있는 종류가 뭐가 있을까?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협소한 공간에, 이게 양쪽이 막혀있는 협소한 공간에 이거를 드릴을 넣고, 예를 들어 피스를 박아야 돼요. 피스를 박아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딱 진짜 어디 벽선이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간다 그러면 피스를 여기다 끼면 더 길어지잖아요. 그럼 못 박아요. 그러면은 십자 비드를 뺀 다음에 짧은 걸 끼면 돼요. 짧은 걸 끼면 되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자, 90도각 요런 비드척이 있어요. 90도 비드척인데, 얘는 이렇게 끼게 되면은 요 짧은 공간에서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그리고 이 비드척이, 십자 비드가 이거보다 더 짧은 게 있어요. 진짜 요 끝에 십자만 살짝 나오는 그 정도? 그러면은 피스 길이가 예를 들어 20mm짜리 체결한다 그러면 불과 한 70mm, 80mm 공간에서도 피스를 박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90도 각이라 이 속에 기어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기어 장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두꺼운 철판을 갖다가 피스를 체결한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어가 작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고성이 좀 많이 떨어져 보여요. 제가 봐도. 한두 번은 쓸 수 있어요. 한두 번 쓸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은 사용하기는 힘들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플렉시블이에요. 이렇게 플렉시블로 꺾여요. 이렇게 굉장히 편해요. 편하긴 한데, 이 플렉시블 같은 경우는 보통 여기에서 힘 전달을 보통 와이어로 전달해요. 와이어로 전달하기 때문에 강한 것을 뚫을 때, 두꺼운 철을 뚫을 때는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 좁은 공간에 피스를 그냥 간단하게 체결한다던가 풀을 때, 그때는 용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일반 복수알이에요. 2분의 1짜리 복수알인데, 2분의 1짜리 복수알을 전동 드릴에 연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분의 1짜리 전동 드릴용 요 척이 있어요. 척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일반 2분의 1 복수알에 딱 끼고, 전동 드릴에 딱 끼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근데 이 전동 드릴이 요즘은 원터치예요. 그냥 집어넣을 때 이거 일부러 이렇게 안 당겨도 돼요. 뺄 때만 당기면 돼요. 그냥 이렇게 원터치로 들어가요. 이렇게. 안 빠지죠? 안 빠져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근데 뺄 때는 요걸 제끼고 빼야 돼요. 이렇게. 넣을 때는 원터치. 예전 거는 원터치가 거의 아니에요. 원터치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해모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해모 기능이 있으면은 조이거나 풀을 때는 땅땅땅땅 대고 때리는 그 충격에 의해서 더 세게 조여지고 더 꽉 조여진 볼트를 풀기가 수월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모 기능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토크가 더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수할 척이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2분의 1짜리도 있고 8분의 3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4분의 1짜리 미니 복수알도 여기다 끼면은 전동 드릴로 다 쓸 수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가 이렇게 전동 드릴용으로 비드 팁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다 전동 드릴에 사용할 수 있는 공구들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복수알을 연결해 쓸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거는 아예 전동 비드용으로 아예 복수알들이 이렇게 롱복스가 나온 거예요. 롱복스. 롱복스도 사이즈가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뭐 20mm 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롱복스 세트 하나 사시면은 다재다능하게 쉽게 볼트를 빠른 시간 안에 풀르고 조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또 짧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짧은 것들이 있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롱복스 같은 경우는 복수알을 좀 볼트 머리에다 많이 집어넣어야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되고, 머리에 많이 안 집어넣어도 될 경우에는 굳이 롱복스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 쓰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육각 비드는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육각 렌치 비드라고, 육각부의 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조립식 판넬, 요건 8mm예요. 조립식 판넬, 스크류 볼트. 이게 조립식 판넬에서 사용한 스크류 볼트거든요. 요게 주로 많이 써요, 이게. 이렇게 껴가지고, 조립식 판넬 피스 박을 때, 이렇게 많이 씁니다. 8mm는요. 자, 그리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육각렌치예요, 육각렌치. 육각렌치도 이렇게 전동 드릴로 껴서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육각렌치 팁을 이렇게 2분의 1짜리 복수알 척을 여기다 이렇게 물으면은 육각렌치 복수 세트도 이렇게 보면은 복수알처럼 탈부착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탈부착이 되는 것들이 있고 또 일체형이 있어요. 일체형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그냥 바로 육각렌치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일체형으로 이렇게 한 몸체에. 이런 거는 이런 것대로 끼워서 쓰시면 돼요. 미리수에 맞춰가지고 미리수에 맞춰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요거는 사라 길이라고 그래요. 사라 길이. 사라 길이는 뭔 뜻이냐면은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목공용이에요. 이거는 목공용인데 우리가 이제 피스들을 보면은 요거는 둥근머리 피스라 그래요. 둥근머리고 요거는 접시머리예요. 이렇게 봤을 때 접시 모양이죠. 그래서 접시머리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접시머리 나사라 피스라고 부르는데, 이 접시머리 피스 같은 경우는 나무에다 주로 이제 목공용으로 박는 것들이 주로 많이 있고, 철에 박는 것들도 있어요. 있긴 있는데 거의 주로 이제 목공에다 많이 박아요. 목공에다 많이 박는데 이게 접시머리잖아요. 근데 요 피스 머리가 밖으로 돌출되지 않게 딱 매립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요렇게 사라 길이를 쓰는 거예요. 사라 길이를 써서 먼저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요. 이렇게. 근데 나무 찌꺼기가 사실 이렇게 좀 길이에 이렇게 끼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떨어져 가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위에가 상단이 이렇게 약간 접시 모양으로 파여요. 이렇게 상단이 접시 모양으로 파였을 때 그때 이제 십자비들을 바꿔가지고 피스를 박으면 됩니다. 피스를 박으면은 피스 머리가 노출이 안 되게 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딱 맞죠. 지금 면이 머리가 돌출이 안 됐어요. 이렇게 딱 맞죠. 굵기 미리수는요, 예를 들어서 뭐 피스가 지름이 예를 들어 4mm짜리다. 4mm면은 길이는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는 걸 쓰셔야 돼요. 훨씬 더 가는 걸 쓰셔야지 1m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걸 하게 되면은 이 피스가 쉽게 힘을 쓰지 못하고 쉽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2mm 정도는, 예를 들어 5mm짜리다 그러면 길이는 한 3mm, 그런 식으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꼭 사라를 내서 이 접시머리가 매립하는 용도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나무 종류에 따라서 이제 자연목 송판 같은 것들은요, 이렇게 굵은 거 4mm 피스를 이렇게 딱 박으면요, 나무가 쩍 하고 쪼개져요. 나무가 쩍 하고 쪼개지기 때문에 이게 사라 길이로 먼저 딱 사라를 낸 다음에 피스를 박으면은 잘 안 쪼개집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라 길이가 있고, 자, 요거는 뭐냐면요, 사라 길이 같은 역할을 약간 하긴 하지만은 목문 경첩 피스를 체결할 때 쓰는 거예요. 목문 경첩 피스. 요거는 이렇게 꽂은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뚫어 볼게요. 지금 구멍만, 그러니까 길이 구멍만 뚫어준 거예요. 얘는 길이 구멍만 이렇게. 사라는 나는 건 아니에요. 사라가 나지는 않고 구멍만 뚫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목공 피스를 여기다 박았을 때, 체결했을 때 목재가 벌어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게끔. 요거는 이제 직접적으로 피스를 박는 용도가 아니고, 얘는 용도가 뭐냐면요, 경첩을 박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럼 경첩이 이렇게 있고, 여기 목재가 있고, 여기 경첩이 있어요. 그럼 피스는 경첩 쪽에서 박히는 거예요. 경첩 쪽에 이미 사라가 나 있어요. 목공용 문 경첩들은 이미 그 경첩에 사라 탭이 나 있고, 이쪽에서 피스를 박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나무에까지 사라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라가 안 나져 있어요. 얘네들은요. 자, 그리고 요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리마라고 하는 거예요. 리마. 이게 이제 금속용으로 이제 나온 거긴 한데, 리마라고 하는 거는 가느다란 구멍을, 지름이 작은 구멍을 좀 더 확장시키는 용도예요. 이게 사이즈가 이게 콘식으로 돼 있죠. 콘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기존의 구멍이 요 정도다. 근데 나 이만큼 지름이 이만큼 더 넓게 확장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제가 이걸 한 번도 사용은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는데, 제가 아이언도판을 한번 흡수원으로 봤을 때는, 일단 아이언도판을, 자, 요거 잠깐 설명 전에, 자, 요거는 번데기 모양으로 돼 있죠. 번데기 모양으로 되는데, 요거는 금속 철판을 뚫거나
그리고 더 확장시키는 용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리수별로 있어요. 6mm, 8mm, 10mm, 12, 14, 16, 18, 20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는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거보다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근데 저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중국에서 이제 해외 직구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액이 싸요. 싼데 대신에 질이 엄청나게 떨어져요. 얘네들은 금속을 하는 거예요. 금속 가공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국내 우리나라 한국 제품하고 중국 제품하고는요, 수명 차이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차이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비싸더라도요, 이 국산은 몇만 원 해요. 이게 지금 몇만 원 해요. 국산은 쓸만한 것들은요, 몇만 원 해도 몇만 원짜리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 사이즈 중국산 같은 경우는 뭐 8,000원, 7,000원 뭐 그래요. 근데 거의 걔네들은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진짜 한두 번 쓰고 나면 벌써 여기가 날이 뭉개져 버려요. 뭉개져서 못 써요. 요거는 중국산 아닌데, 요거를 제가 한번 아연판 1.2mm짜리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순식간에 확 좀 뚫렸죠. 그래서 중국산 쓰시면 안 돼요, 이거는요. 자, 이거를 리마 갖고 제가 더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오, 이거 중국산도 쓸만한데? 근데 이게 비드가, 요게 지금, 간격이, 요게 좀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안 빠져야 되거든요. 이게 안 빠져야 되는데 얘는 자꾸 빠지네. 지금 제가 그렇게 별로 힘을 안 줬거든요. 힘을 안 줬는데도 금방 쉽게 뚫려버리네, 이게. 이건 괜찮네. 자, 제가 지금 리마를 한번 실험을 해서 1.2mm 아연도판을 타공 구멍을 확장을 해봤는데, 이거 사실 중국 알리에서 익스프레스에서 산 건데, 이건 괜찮네요. 이건 제가 추천드릴게요. 요게 3에서 13mm까지 확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3-13으로 돼 있어요. 요건 3에서 13mm까지 뚫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요건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요건 괜찮네. 지금 요게 그 확장대가 뚫리는 드릴에서 전달되는 그 힘이 지금 국산 요거 2mm 단위로 다단계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 얘보다도 오히려 더 쉽게 부드럽게 잘 뚫리네요. 근데 더 내구성 있게 써봐야 되긴 하지만은, 저는 그냥 이런 금속 공구들을 사용하고 나면 항상 요 날을 봐요. 날이 얼마만큼 뭉개졌나 안 뭉개졌나 그거를 항상 먼저 보거든요. 근데 지금 날이 전혀 뭉개진 게 없이 좀 쉽게 뚫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추천해 볼 만한 물건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요, 요거는 탭이에요. 탭. 길이 겸 탭. 그러니까 한 가지의 이 공구로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철판 구멍을 뚫은과 동시에 다 뚫고 나면은 여기 나사산이 있죠. 나사산이 다시 파고 들어가갖고 탭까지 내는 거예요. 탭까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리고 미리수가 다양하게 있어요. 뭐 사실 너무 가는 거 2mm 같은 거는 이게 부러져 버려요.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런 건 힘든 거고, 그래도 이거 쓰시려 그러면은 소재가 이렇게 단단하지 않은 거는 4mm짜리도 쓰셔도 되는데, 철 제품에 뭐 두께가 한 2mm 정도 쓴다 그러면은 2mm나 3mm 쓰신다 그러면은 6mm부터 권해드리고 싶어요. 6mm부터 권해드리고 싶고, 이 굵기를 6mm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판이 6mm 아니고요. 철판은 3mm 정도일 때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판이 예를 들어서 한 두께가 4mm 정도 된다 그러면요, 이런 거 쓰지 마세요. 그냥 태핑기 쓰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다 써보니까 철판 두께가 벌써 4mm가 넘어가면요, 얘가 홀타공을 해가지고 탭까지 내기까지는 굉장히 버거워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쉽게 부러져요. 이게 왜? 한마디리로 치니까. 근데 한마디리로 안 치게 되면은 좀 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힘으로 강제로 돌리다 보면은 얘가 그래도 부러질 수가 있고 찡김 현상도 발생하고, 그래서 해머를 쳐야 그나마 좀 부드럽게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또 이게 깨지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깨트려 먹었거든요. 그래서 4mm, 철판 두께가 4mm 이하일 경우에만 사용하시라는 거. 예. 3mm도 어쨌든 약간 버거워합니다. 3mm도. 그래서 최고 맥시멈으로 따질 때 4mm 이하, 4mm 이하에만 탭 길이를 쓰시라는 거. 자, 요거까지 보여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우리가 이제 길이를, 구멍을 뚫을 때 이렇게 드릴 척에다가 이제 길이를 여기다 꽂아갖고 철판 같은 걸 뚫잖아요. 철판 같은 걸 뚫는데, 요즘은 이제 전동 드릴에다가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게 좀 나온 지도 좀 됐고 이제 많이 나오는데,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뭐 나온 지는 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웬만하면 구입하실 때 저렴한 거 사지 마세요. 저렴한 거. 그냥 싼 게 비지떡이라고 얼마 못 써요. 금방 망가져요. 이 안에 그 기아들이, 나사산하고 기아가 금방 망가져요. 왜냐하면 해머로 치니까. 장사 없어요. 해머로 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건 13mm까지 이제 길이를 낄 수 있는 사이즈고요.
웬만하면 10mm까지 끼는 거 그런 작은 거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이것도 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내구성이 더 좋고 더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3mm짜리 끼는 걸 쓰시길 바라고, 얘네는 척으로 이렇게 조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길이라고 치면은 길이를 이렇게 꽂잖아요. 길이를 이렇게 꽂고 나면은, 자, 이게 길이라고 생각 꽂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척으로 돌려줘야 돼요. 이렇게 꽉 조여줘야 돼요. 꽉. 예. 그리고 이쪽은 드릴에 낄 수 있게끔 육각 샤프트가 아니에요. 원래는 얘는 그냥 이렇게 탈부착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비드를 갖다 이렇게 짧은 걸 갖다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웬만하면 이 십자비드는요, 길게 꽂지 마시고 짧게 꽂으세요. 왜냐하면 길면 길수록 이 끝선이 드릴 돌릴 때 꼬불탕꼬불탕 그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짧은 거 낀 건데도 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 전기 드릴은 그게 없어요. 바로 척에다 유격 없이 꽂는 거라. 근데 여기 보시면은 꼬불탕꼬불탕 돌죠. 자, 똑바로 이렇게 놓고 하면은 이제 무게 중심이 처지지 않으니까 그래도 흔들리네.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게 비드 길이가 길면 길수록 그 현상이 더 심화가 돼요. 그래서 이 공구를 사용하기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드 길이는 짧은 거를 될 수 있으면 연결해서 쓰시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자, 이제 드릴 작업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거 딱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손을 2번 다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목공은 좀 덜해요. 목공은 이게 사실 목공용이거든요. 이 목공용은 사실 덜해요. 목공은 딱 나무에다 대고 딱 이렇게 체결을 하면은 바로바로 목공 파고 들어가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목공은 이렇게 손을 옆에 이렇게 뭐 이렇게 보조적으로 뭐 잡아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렇게 조그만 어떠한 체결 물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이게 철제인데, 자, 이 철제를 다시 철제에다가 대고서 이렇게 피스를 박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체결하는 경우가.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커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작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게 지금 한 크기가 절반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근처에 손을 대야겠죠. 잡아줘야 되잖아요. 안 잡으면 이게 뚝 떨어지는데, 이게 지금 벽체라고 생각하세요. 벽체. 자, 이게 벽인데 여기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손으로 잡으면은, 자, 이거를 막 하다가 이게 튕그러져요. 얘가 피스가 팅그러지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자, 이게 손으로 잡았어요. 막 박다 팅그러지면 이게 어디로 가서 쿡 이게 박힐지 몰라요. 비드가. 근데 박힐 때 이게 장갑에다가 딱 박히거나 손을 정확히 딱 박으면요, 그때 크게 다쳐요. 제가 그래서 2번 다쳤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만약에 장갑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튕그러질 때는 사실 그 힘이 좀 세요. 왜냐면 있는 것 팔로 그냥 드릴을 꽉 누르면서 튕그러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장갑 같은 데 딱 가면요, 장갑이 말려요. 이게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제가 천천히 돌려서 그렇지, 막 돌리다 가면요, 장갑이 금방 확 말려버려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이시죠? 장갑 말리는 거. 어이구, 아파. 지금 이렇게 말렸어요. 지금 이렇게 장갑이 말리면은 장갑만 말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같이 말려요. 지금 제가 여기서 힘을 더 이상 못 줘요. 지금 손가락이 벌써 아프기 시작해갖고. 손가락 부러져요. 이게 잘못 어이구, 아파. 안 되겠다. 손가락이 부러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튕그러지면은. 이걸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 피스 같은 거를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는요,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잡는 건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손으로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무게가 안 떨어지니까. 대신에, 자, 이런 면장갑 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면장갑 끼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말려들어요. 그리고 반코팅 장갑도 끼지 마세요. 코팅 장갑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려들어요. 그럴 때는 가죽 장갑을 끼세요. 보시면은, 자, 가죽 장갑을 끼세요. 가죽 장갑을 끼면 가죽 장갑이 그것도 좀 두꺼운 거. 지금 가죽 장갑이 보면은 이 알곤 장갑이라 나오는 이 장갑들이요, 종류가 또 여러 가지예요. 5,000원에서 6,000원, 그러니까 한 세트에 5,000원, 6,000원 하는 제품들은요, 가죽이 되게 얇아요. 천연 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는 천연 가죽이 아니에요. 굉장히 얇아요. 얇기 때문에 5,000원, 6,000원짜리 가죽 장갑은 좀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너무 야들야들해갖고 얘네들도 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장갑을 끼시면 좋냐면은, 자, 이 장갑은 제가 계속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깨지지지하고 지금 아직 빵꾸는 안 나서 그냥 계속 쓰고 있는데, 자, 이 장갑은요, 가죽이 두꺼워요. 가죽이 두껍고, 그리고 제가 이 소재를 정확하게 이게 천연 가죽인지 아닌지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해봤어요. 못 해봤지만은, 이거는 금액이 좀 나가요. 이거 2배 가격이에요. 2배? 2배가, 2배 가격이구나. 얘는 15,000원. 얘는, 그러니까 작업할 때 쓰는 것 치고는 좀 가격이 싼 건 아니에요. 비싸요. 얘는 15,000원. 얘는 6,000원짜리예요. 근데 가죽 두께가 얘하고 얘는 완전히 차이 나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진짜 내가 손을 꼭 보호하고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되시면요. 그냥 한 켤레 정도는 가지고 계세요. 한 켤레 정도는. 그래서 약간 위험한 작업, 손을 좀 다칠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그런 작업을 하실 때는요. 그리고 이제 장갑이 말려들면 안 되는 그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죽 장갑을 끼고 하세요. 그러면은 가죽 장갑을 딱 끼면요. 일단 안 말려들어요. 튕그러져도 안 말려들어요. 이 가죽 장갑은 안 말려들어요, 이게. 말려들질 않아요, 가죽 장갑은. 어떻게 말려들게 하려도 말려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죽 장갑을 끼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전동 드릴은요, 그나마 나아요. 왜? 자, 제가 돌리다 방아쇠를 놔볼게요. 자, 놓자마자 바로 서버리죠. 브레이크 기능이 있어요. 이게 약간의 그리고 이게 감속, 물론 이제 전기 모터 방식도 감속은 돼요. 감속은 되는데, 감속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모터 자체가, 우리가 전동 드릴에 들어가는 모터는요, 전기 드릴 모터보다 용량이 훨씬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은 거예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토크를 내기 위해서 감속을 많이 시켜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왱 하고 돌아가도 실제로 얘는 많이 안 돌아요. 전기 드릴에 비해서. 뭐 기어가 많이 들어가서 감속이 돼 있다 보니까 방아쇠를 잡아 당기다가 탁 놓으면 바로 서요. 왜? 기어가 많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아차해갖고 손을 딱 찍으면 방아쇠 딱 놓는 순간 딱 쓰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안 다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기 드릴이에요. 얘는 용서 없어요. 얘는 용서를 안 해요. 제가 사실 이 전기 드릴에 다친 거예요. 전동 드릴에 다친 게 아니라 이 전기 드릴에 다쳤어요. 얘는 바로 멈추질 않아요. 정류자라든가 이런 모터 부품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회전 관성에 의해서 바로 멈추질 않고 탄력으로 원심력에 의해서 계속 더 돌다 멈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튕그러져갖고 아차해갖고 손 딱 따면 진짜 손 다 다칠 때까지 안 멈춰요, 얘가. 방아쇠 놔도, 스위치를 놔도 안 멈춰요. 계속 돌면서 그냥 손 장갑 다 말고 손 다 꺾어버려요, 얘가. 자, 이거는 이제 마키다 제품이고, 제가 예전에 메타보 제품을 썼는데, 메타보 거는 써보니까, 토크가 마키다 거보다는 좀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보 거는, 진짜 위험해요. 근데 마키다 것도 이거 어느 정도 힘이냐면요. 한 손 여기 잡고, 한 손이 여기 손잡이를 정확히 잡고, 길이를 만약에 13mm짜리 끼고, 이렇게 철을 뚫잖아요? 딱 걸리면요. 이거 놓쳐요. 그 정도로 힘이 세요, 얘도. 그 정도로 힘이 센 걸 가지고 두 손을 잡고도 이걸 놓칠 정도의 힘인데, 이거 장갑 마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방아쇠 놨어요. 계속 돌죠. 얘네들은 감속을 우리 전동 드릴처럼 기어가 속에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많이 감속을 안 해요. 그리고 모터 이 출력 와트 수가 전동 드릴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굉장히 높아요. 얘네들은 500에서 600와트 정도의 용량이에요. 500에서 600와트. 그러니까 좀 센 것들은 500에서 600와트이기 때문에 자, 제가 한번 당겼다 다시 놔보겠습니다. 계속 돌아요. 근데 이게 지금 끝에 돌 때 제가 여기를 한번 척을 한번 딱 잡아볼게요. 보셨죠? 척을 딱 잡는 순간 그냥 몸치 확 돌아버리는 거 지금. 이 정도로 세요. 이 정도로. 자, 살살 하다가 잡았는데도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드릴이 면장갑을 여기 튕그러지면서 여기 감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이 멀쩡할까요? 안 멀쩡할까요? 안 멀쩡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 드릴을 사용할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다가 십자 비드를 껴가지고 여기다 십자 비드를 껴서 피스를 박지 마시라는 얘기야. 그냥 차라리. 자, 이거 십자 비드 잠깐 이거 더군다나 긴 거 여기다가 이렇게 긴 십자 비드 꽂아가지고요 피스 박지 마시라는 거야. 아예 이런 작업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이 작업은요 손가락 제물로 받치고선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피스를 박을 일 있으면요 이 전기 드릴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전동 드릴을 꼭 사용하세요. 그나마 네, 전동 드릴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동 드릴을 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고 자 이게 그 피스마다 좀 이게 잘 물리는 게 있고 좀 잘 안 물리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가운데 십자 홈 자체의 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십자 홈 크기 자체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드 자체도요 비싼 거와 싼 거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게 잘 물리는 게. 그리고 또 이 비드가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이 비드 각이 달라요. 각이 다른 게 있고 이 비드가 작은 게 있고 좀 더 넓은 것도 있고 그 비드 각이 이 피스하고 피스 머리에 있는 십자하고 안 맞으면요 이게 흔들려요. 이렇게 딱 꼈을 때 이게 흔들려. 그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약간 피스가 꼭 이거는 박아야 되는데 약간 흔들린다 싶으면요 이 비드 척을 긴 걸 쓰지 마시고요 짧은 걸 쓰세요. 차라리 그때는 자 이렇게 해서 짧은 걸 쓰세요. 짧은 거를 덜 흔들려요 이게. 자 이렇게 짧은 걸 쓰면은 덜 흔들려요 이게.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 자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석이 없는 거라 쉽게 떨어진 거고 이게 덜 흔들려요 이렇게. 지금 피스가 잘 안 흔들리죠. 자
이렇게 해서 짧은 걸 갖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박으시라고. 자, 제가 여기까지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피스 같은 거 이제 체결할 때는 이렇게 전동 드릴을 웬만하면 쓰시라. 전동 드릴은 놓으면 바로 쓰죠. 전기 드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안 쓴다. 그래서 이 전기 드릴은 철 길이 같은 거를 체결을 해서 구멍 뚫을 때, 그럴 때나 목재 이렇게 큰 것들 구멍 뚫을 때, 그럴 때만 쓰시고요. 피스는 박지 마세요. 피스는 박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런 드릴 갖다가 척에다가 이거 복살 같은 거 이거 껴가지고 이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기 드릴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해머 방식이 있고, 그냥 해머가 안 되고 그냥 무조건 돌기만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임팩트 전기 드릴도 있어요. 임팩트 전기 드릴은 이렇게 복사를 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해머 기능이에요. 이거는 콘크리트를 뚫기 위한 해머 기능이고, 그런 임팩트 말고 전동 드릴에 들어가 있는 기능과 같은 임팩트 전기 드릴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사를 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반 전기 드릴 가지고는요, 이 복살 같은 거 껴서 볼트를 조이거나 풀으셔도 안 돼요. 이게 그냥 확 돌아가고 손목을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끼셔도 안 되고, 피스도 박지 마시고 그냥 길이 같은 거 꽂아가지고 목공이나 철제 구멍 타공할 때, 그럴 때만 쓰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브레이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계속 돌죠, 관상에서. 그래서 이거는 쓰지 마시라는 거. 자,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미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 경험에 의해서 손을 다쳐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동안 일을 못했어요. 이게 엄지손가락 자체가 아예 다 꼬여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손가락 안 잘라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손가락이. 이 엄지손가락이 안 잘라진 게 천만다행이에요. 저도 놀랐습니다. 조심해야지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반코팅 장갑을 꼈어요. 반코팅 장갑. 그래서 이제 말려들었던 거고, 이런 면장갑도 무조건 100% 말려듭니다. 가죽 장갑 이거 끼셔야 돼요. 지금 제가 그때 당시에 손 다친 게 한 16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지금 16년. 그 이후로는 이제 손을 한 번도 안 다쳤어요. 왜냐하면 왜 손을 다쳤는지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원인이 되는 거를 갖다가 다시 반복을 하지 않으니까 손을 안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에 아직 좀 낯선 분들, 예, 이런 공부에 낯선 분들은 만약에 이런 공부를 처음 사용할 때 전기 드릴하고 전동 드릴하고 또 사용에 관련된 거를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계셔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맥가이버 TV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